네, 반갑습니다. 이탄입니다. 제가 영상을 원래 몇 번 찍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찍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못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영원히 못 찍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새벽에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완전 쌩얼이라서 이렇게 화면상에 나오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1탄을 찍고 왜 못 올렸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추석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냥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끼리,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사실 누구를 말하는지는 안 정해져 있지만 그냥 속닥하게 뭔가 소박하게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 영상이 그냥 한 개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0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잘 담아야 될지에 너무 꽂히는 바람에 한동안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다시 카메라를 켰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못 먹어도 곱니다. 자, 일단 제가 1탄을 찍고 나서 보니까 너무 긴장했는지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하면은, 일단 확장을 하면서 후회한 포인트는 한만 인원 조절 없이 그냥 나간 거,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했고요.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때 당시에 내신 대비 인강 시스템을 소수 학교, 그러니까 1인 학교 있죠. 그 친구들은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반체제로 옮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좁고 답답하고, 그리고 제 복지가, 그러니까 밥조차 제대로 못 먹는, 사실 지금도 제대로 못 먹지만 어쨌든 그때 그 당시에 환경이 좀 답답해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나왔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내신 대비 이제 시스템을 확장을 하고 나서는 바로 전체를 다 시작한 게 아니라 컴퓨터실을 만들고 내신 대비 한 학년씩 순차적으로 장기 재원생이 많던 1 학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니까 이제 인강을 전체로 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설명회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교육비도 좀 많이 올렸어요. 자, 일단 설명회를 열었잖아요. 근데 그 열었을 때 그 시점에서 제가 후회한 일은, 너무 갑자기 설명회를 열었어요. 근데 왜냐면 저는 이 내신 대비 인강 시스템을 몇 년간 하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이들마다 얼마나 속도가 다른지를 체감하면서 '정규 과정에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 거지만, 외부에서 보면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시스템 바꾼 거예요.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퇴원이 다수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이 없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새벽에 팍팍팍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갑자기 때문에 이제 퇴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과정을 안 썼죠, 당연히. 왜냐면 바쁘니까. 강의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퇴원 발생하니까 그것도 수습해야 되고, 신규 들어오면 또 신규 상담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서 그 모든 과정을 모든 플랫폼에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도 블로그도 한동안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때 잘한 일이 있다면 확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확 바꿔서 후회도 하지만 확 바꾸길 잘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제 성격상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회를 사실 되게 잘했거든요. 설명회를 얼마나 잘했냐면, 일단 제가 설명회를 열었을 때부터 일단 1차 마감을 하고, 1차 마감 생각도 못하게 당일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 마감까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다 하고요. 그리고 설명회를 1-2 차에 걸쳐서 했는데, 신규생들은 인제 외부생들은 다 100%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재원생들도 있잖아요. 재원생들은 여태까지 가 봤던 설명회 중에 "가장 좋았다."라는 이제 칭찬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에서 또 잘한 일이, PPT를 안 썼습니다. PPT 말고 프레지라는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가 보시면 신세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한 어떤 마인드셋이 그때 잘한 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인강 시스템 바꾸기 전에도 여러 번 시스템 바꿔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새로운 시스템에는 새로운 학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바꾸면 안 나가는 게 이상하다라고 그냥 학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이 있을 때 그걸 잡기보다는 새로운 판을 만들려고 노력한 거. 이제 이게 뭐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지금 돌아봤을 때 그렇게 많은 퇴원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견딜 수 있었던 키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설명회를 기점으로 이제 인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제가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있었거든요. 인제 설명회를 하면서 그다음 달부터 바꾸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한 달 동안 정말로
하루에 2-3 시간밖에 안 자고 강의도 찍고 강의와 관련된 테스트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진 대면 수업이니까 이제 오후 3-4 시부터 밤 12 시까지 풀 강의를 혼자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힘든 과정을 겪어서 한 1년 정도 이제 하고 나니까 기본 3천 개가 넘는 강의와 테스트지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이제 거의 4천 개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강의도 테스트지도 그리고 전체 시스템도 안정권에 들어오면서 최대 90 명을 조금 넘게 수업을 했고요. 100 명은 안 채웠어요. 왜냐면 공간이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월 최대 5천 까지 찍어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잘한 거는 최대치를 찍어 본 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학생을 해본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1인 학원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평수에서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못한 점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워라밸이 완전 깨졌죠. 새벽 2-3 시에 퇴근을 하고요. 신랑 얼굴을 못 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한 6 개월 정도 지나니까 강의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왜냐면 정말 매일 최소 5 개에서 8개 강의를 찍었거든요. 테스트지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6 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필요한 강의가 어느 정도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생겼어요. 뭐냐면 어느 정도 할 걸 다 하고 나니까 번아웃이 온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미친 듯이 일을 인제 완전 초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통틀어서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면서 야식도 엄청 많이 먹고요. 쇼핑도 그런 쇼핑 제가 에르메스에 빠졌었거든요. 정말로 억소리 나게 썼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올해부터는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해야겠다.' 싶어서 시간표를 줄이고요. 예를 들면 평일은 원래 3 교시까지 수업을 했으면 2 교시로 줄이고 주말에 4 교시 수업이었는데 3 교시로 줄였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훅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줄인 거냐면 어떻게 줄일 수 있었냐면 기존에 고3 인원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고3 인원 나가는 그대로 제가 마지막 교시를 싹 없앤 거예요. 고3들이 보통 마지막 교시였기 때문에. 자 대신에 객단가를 올렸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의 고등부 중에 가장 원비가 높은 친구는 96만 원이고요. 지금 근무 시간은 제가 아까는 새벽 2-3 시에 퇴근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보통 오후 4-5 시에 출근해서 11 시에 퇴근을 합니다. 근무 시간은 6 시간, 7 시간 내외고요. 촬영 시간은 사실은 이제 교과서가 개정돼서 내신 대비 강의를 찍어야 되지만 그래도 월에 10 시간 내외 뭐 내신 대비 찍을 필요가 없을 이제 정규 시즌 있죠. 그때는 4 시간도 안 찍는 것 같아요. 지금 이 4 시간 찍는 것도 고3들 때문에 찍는 겁니다. 그래서 고3이 이제 11월에 졸업을 하고 나면은 또 이제 강의가 촬영이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원에서 하는 일은 아이들이 이제 영상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시험 치고 나면은 이제 저한테 가기 전에 1:1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 과정을 제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전체 과정에서 잘한 일은요. 객단가를 올린 겁니다. 객단가를 올리면서 이제 어쨌든 인원이 적어지면서 객단가를 올리니까 매출이 줄긴 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인원 대비 꽤 높은 객단가 인원 대비 꽤 높은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못한 일은 아무래도 이제 이 과정들을 또 기록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의 모든 과정이 사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나의 목표는 최대 규모의 뭐 1등 학원 이런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학원을 운영하는 거고 규모가 아니라 상징적인 학원 그리고 문화가 있는 학원을 만들어야지라고 제가 새로운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저한테 어떤 원장님이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저보고 "그러면 규모를 더 키울 수 있지 않냐." 왜냐면 강의를 보는 형태는 사실은 지금 있는 곳 말고도 다른 지점을 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꽤 먼 곳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학원 일을 더 크게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제 학원 일을 사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이렇게 오래까지 할 생각은 없었고 다양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원장 이하나로서의 자아를 넘어서 사업가 이하나로서의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지금 이하나 시스템이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에 이제 1인 학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올릴 예정이고요. 사실은 매주 올리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적어도 2-3 주에 한 번씩은 꼭 올리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걸 올리면서도 매일
이걸 올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거 제 나름대로의 비밀 같은 거잖아요. 운영 비밀 같은 거. 뭐 돈을 받고 강의를 팔기도 하고 혹은 유료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생 한 명 더 받는 게 더 맞거든요. 네, 그런데 대체 왜 이런 걸 하고 있냐면 저는 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제가 아는 게 부족하면은 무조건 채워 넣는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일을 안 할 때보다 일을 할 때 조금 더 기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필요 없을 때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조금 더 신나는 사람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원장 이하나를 넘어서서 사업가 이하나로서 뭔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일이 이렇게나 재미있으니 나와 같은 업에 있는 선생님들을 도우면 또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신날까? 그리고 얼마나 보람찰까? 라는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 좀 달라지는 이 세태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나더 레벨로 제가 발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고군분투를 하며 영상도 올리고 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뭘 할 때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약간 이기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저 스스로를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쫄지 않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